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놀라서 덩달아 함께 하락한 종목들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엔비디아 숏 가자 이거는 또 뭐예요? 왜 그래요? 마이클버리랑 같이 좀 짬짬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발 회복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이 미국이 회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하락보다 있어서 국내가 더 많이 빠지긴 했죠. 변동성도 더 심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반도체 중심에 그리고 M7 중에서는 마감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초록불, 그러니까 그 전에 빠졌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AI 우려, 버블 우려 관련해서 뭐 시켰다라는 뉴스보다는 잠시만요. 지금 엔비디아가 하락 마감한 거 이게 맞나? 지금 핀비지를 제가 엔비디아 하락 마감했네요. 막판에 좀 빠졌나? 제가 봤을 때는 다 초록불이었는데 반도체가 좀 아쉽네요. 요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라클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팔란티어가 지금 연 이틀 동안 좀 하락하는 부분도 살짝 아쉽기는 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 전환한 게 저는 제일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 가운데 최근에는 인라인 릴리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예, 우리 릴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항상 거론이 되는데 노보노디스크의 악재는 릴리의 또 호재 이렇게 또 반영이 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고용 지표 하나 발표가 됐는데 민간 고용이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고용 데이터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데이터 물론 이제 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고용이 괜찮다. 이거 그러면은 분명히 또 금리나 또 애매해지는 거긴 한데 시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혼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트럼프 리딩방이 개장을 다시 했습니다. 예, 잠깐 쉰 것 같았던 트럼프의 SNS가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김승현 본부장과 함께 실적 발표 데이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템퍼스 AI라는 기업은 우리 김승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나자산운용이죠. 이전에도 한번 쭉 소개해 주셨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 외에 물론 이 종목도 AI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개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데이터들 저희가 총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성님 머리 자르셨나요? 네. 네. 살짝 머리. 옆에 원래 살짝. 빨리 네. 자르고 싶었는데 제가 다니던 미용실이 좀 바쁘셔서 그래요? 어제 시간 내서 짬내서 잘랐습니다. 명성님의 외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 한간의 소문으로는 박명성님이 얼굴로 방송한다. 예, 그렇죠. 실력보다 얼굴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근데 사실 좋아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의 류가 그렇습니다. 어떤 잘생기고 저 안정환. 운동도 잘하고 잘생긴데 열심히 하잖아요. 이동국, 이동국 그리고 또 베컴 이런 사람. 베컴, 데이비드 베컴, 예, 그게 롤모델. 제 롤모델 같은 그런 그런 분들. 제가 물론 그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의 방점이 찍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데 봤더니 잘생겼어. 그거죠.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여러분들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명성님이 예. 실력이 외모에 좀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시황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외모 칭찬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칭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등입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 한숨 돌렸어요. 어제 제가 온갖 그 근거들을 갖다 붙이면서 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행이죠, 일단은. 왜냐면 올랐잖아요. 그쵸. 예. 반등했으니까. 반등했기 때문에 덕분에 다행인데
근데 조금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도 장 끝나고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빠졌어요. 장중에 분명히 저 초록불 봤거든요. 1시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막 시장의 어떤 재반 상황들이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이 심리가 너무 널뛰고 있어요. 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안 좋으니까 실적이 좋아도 다 내려박았다면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연설해서 진짜 오만 얘기를 다 했거든요. 오만 얘기를 다. 진짜 시장에 도움될 것 같은 얘기. 아. 뭐 갑자기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수도요? 네, 그거 원래 했던 그래서 얘기인데 비트코인 바로 10만 달러 회복, 맞아요. 만 달러 10만 달러 회복한 거예요? 네. 갑자기 막 이더리움 급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거 똑같은 저도 투자자니까 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잘 유지하는 거. 중심을 유지하는 거. 지금 심리가 너무 급속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 생각에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증시에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따라가려고 레버리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자 외치면서 신용도 많이 쓰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살짝 뭐 예를 들어서 그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1% 빠진다고 하면은 이 심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6%, 7%씩 하락을 하니까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게 더 매도를 부르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지금은 경험이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 공격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늘었다라는 게 버블의 신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공격적인 신호 뒤에 다른 신호들도 같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 이제는 버블이니까 빠져나갈래 하고 파는 그런 물량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뭐 일부 덜어내시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 구간에서는 이게 정말 진짜 이거 고점인지 아니면 그런 심리가 흔들려서 이렇게 시장도 같이 크게 흔들리는 건지를 네. 판단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걸 중심 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저도 열심히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제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이상하죠, 이게. 약간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베컴의 프리킥이네요, 이거. 베컴이 약간 그렇게 예, 가마차기. 꺾어서 네. 이런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장 막판에 이렇게 됐다는 건 이 심리가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맵을 보시면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다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제가 뭐 장 마감하기 직전에 캡처를 해서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좀 판까지 계속 끌어내리고 마무리하는 거 봤을 때 이게 진짜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시장이 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또 4.15%, 4.16%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올랐네요. 이게 부담이 좀 크다는 뜻이죠.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느껴져야 된다는 뜻이고 이게 왜 올라갔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달러도 100선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은 4,000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3,998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국제유가는 어쨌든 공급 우위가 지속돼서 요거 믿고 이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일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뭐 금리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진짜 시장을 놓고 도망가야 될 땐가 이런 생각도 드는 내용들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사실 트럼프의 진짜 큰 거대 리딩방이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트럼프가 매크로와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과 심리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 역할을 했다. 네, 근데 트럼프를 움직인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요? 일단 첫 번째는 요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과연 정말 옳았다라고 얘기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1심, 2심에서처럼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지금 시장의 그 선택지는
위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 지금 CNBC 헤드라인들도 보면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트레이더들의 예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또 낮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다 부정적이네요. 예, 맞아요. 원래는 이제 과거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음. 대법원에는 그 보수 성향, 흔히 말하는 보수 성향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밑에 1, 2심에서 이렇게 다 안 된다 하고 올라오니까 네네.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뭐 뒤질 수가 성향에 따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뭐야 관세 없어지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힘들게 협상을 이끌어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예, 관세가 또 없어지는 게 또 괜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은 그 관세를 부과해서 받았던 돈에 대해서 다시 또 돌려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요청도 있을 수 재정적인 있고. 부분이 또 예, 미국이 맞아요. 흔들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네. 대해서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근데 이 관세로 충당이 안 되고 돌려줘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결국에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죠?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 올라가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좋은 건 아니니까. 그쵸. 예. 사실 미국 증시 무너지면 대한민국 증시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어제 봤잖아요. 처음엔 좋아할 수도 있죠. 예. 관세 없네 하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결국 미국이 꺾이면은 투자도 안 되고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했던 것도 단기 자금이 좀 지금 메마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예. 다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지금 그거죠. 핵심은 채권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뭐 대두를 좀 더 산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펜타닐 관세 줄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제동이 걸리면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장의 심리가 흔들리는 것도 일견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이겁니다. 민주당이 일반 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욕 그 주지사가 주지사. 됐는데 근데, 34세니까 와. 제가 만 34세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 반대 성향이라고 적을 하죠. 지고 있죠. 예. 근데 뭐 되게 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정책을 밀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일반 선거를 압승했다라는 네. 걸 보면은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다 타이틀을 항상 돈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달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K자 경기 아닙니까? 부자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주식시장이 계속 화랑이니까. 근데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경기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도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고용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폐해는 여기 보시면 안티 빌리어너스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부동층의 움직임을 만들었대요. 왜 우리 선거할 때 부동층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딱히 지지 성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민주당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가는 스케줄이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벌써 이 증거가 이 일반 선거로 나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셧다운에 대한 그 책임론도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쪽이 문제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문제다 쪽으로 굉장히 52대 42로 이 폴이 나왔거든요. 민주당 쪽이 아니고 트럼프 공화당 쪽이다. 네, 이게 결국 이런 심리가 이 일반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만든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은 하고자 했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두 개나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깨웠고 이게 어디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올해 주식시장은 40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나 주식시장 관리 잘하고 있어. 내가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리고 미국의 성장세 2분기 GDP 성장률 4%, 3분기 GDP 성장률 4.2% 이상을 예상한다. 근데 여기서 단서를 단 게 뭐냐면
지금 셧다운 때문에 이게 애매해질 수 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다. 라는 걸 또 얘기를 했고요. 향후 미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지금 고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또한 내가 다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곧 인하할 것이다. 이게 목요일 기준으로 인하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플러스 알파 물가도 내가 잡고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정책도 없고 뭔가 호재가 없어서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 시장 급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뭐 중국, 러시아와 함께 비핵화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의미는 지금 본인이 조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와서 시장을 좀 보고 있다는 거를 뉘앙스를 주는구나.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그 방향성을 좀 만약에 신뢰한다면 그리고 타코라는 그 이미지를 어쩔 수가 없어요. 채권금리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등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매수 기회가 되기는 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모두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말로써 이렇게 해결되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는 또 뭐 여기가 고점인가 하고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좋은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상호관세, 그러니까 보편관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혹시라도 위법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품목별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거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아마도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예상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 최근에 그래서 등판한 거잖아요. 관세 만약에 위헌이 되더라도 네. 우리는 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뒤에는 채권 금리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들이 그 금리를 관리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거기에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플러스 더 얹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리고 뭐 아들이 물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셧다운도 점점 왜 그 11월 16일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았거든요. 일단 지금은 최장 깬 거죠. 그걸 깨고 나서 11월 16일까지 넘어갈 것이다가 높았는데 이게 네. 급속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노벰버 8에서 10일이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안에 이제 될 곧 것이다라는 끝날 것이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거든요. 계속 협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선거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 일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수습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게 닉네임이 바뀌어가지고 설정한 닉네임이 안 보이고 아이디가 보이는데 키키님이 저 여의도 직관하는데 TV에서만 보던 분들 TV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유튜브에서 보셨던 거죠? 예, 멋지다 하시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오늘 새벽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겸사겸사? 출장 오셨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서 계세요. 여기 사실 앞에 오셔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어디 끝까지 보고 가실 예정이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끝나고서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좌석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오픈 스튜디오라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오시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자, 10월에 ADP 민간 고용이 4만 2천 건이 증가했는데 이게 예상이 앞자리가 2였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게 그 지표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ADP는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거라서 다행히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4만 2천 건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그 고용 보고서가 원래는 메인인데, 근데 요거를 보고라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근데 4만 2천 건이 나와서 뭐야 이러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좋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still not great 여전히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못 버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요. 예. 저게 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싶기도 있겠죠. 하고. AI도 있을 거고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을 못 버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주식시장을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화랑을 시켜도 그분들의 지지를 잃으면 본인의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파월 의장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케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용도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쨌든 금리 인하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를 계속 너무 화랑이 되지 않게만 유지하는 게 연준의 역할인 것 같아서 네. 지금 그런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반 이상을 12월에는 한다라는 거를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아직 21선도 깨지지 않았다. S&P 500 지금 조정 보여가지고 좀 무서운데 21선 이거 깨지면은 근데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요거를 꺼낸 이유는 S&P 500과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속도가 너무 급하게 크게 빠진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상승장에서 이 정도의 조정을 갖고 있죠. 그럼요. 예. 그렇게 호들갑을 할 일이었나 그럼요.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만약에 오늘 또 빠져서 21선 그랬으면은- 하회했다. 그랬으면 제가 그럼 이렇게 저희가 말을 안 했죠. 오늘 이제 석고대제 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불안감이.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죄송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석고대제를 없는데, 했을 텐데 뭐 그나마 아니, 또 다행이죠. 근데 이게 예.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스탯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유지합니다. 이 상승장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막 긴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 UBS에서 아직 버블이 아닌 거예요. 버블이 조금 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아닌 이유를 뭐 여기 어닝에다가 이제 뭐 본드일즈 그러니까 채권 금리 뭐 10년물 이런 거 다 더해서 GDP까지 다 더해서 이 위기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게 한 5% 정도 이상이 가면 항상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1%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롱런 ERP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 아직 버블 레벨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GDP 대비해서 기술주 투자도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이 뭐 역대급 매도를 하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심리와 수급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냥 그 뭔가 좀 그냥 뭔가 이 불안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크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고점이다, 이게 버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지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급이 불안한 건 사실, 그러니까 뭐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했다가 그렇죠. 돌아오고. 예, 단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심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예, 초심자 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뭐 진짜였네? 제 주변에도 친구가 막 이래요. 야 역시 그 코스피 저평가가 맞았네. 한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막 급락하니까 야 AI 버블이 맞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 친구야 예. 월모브를 봐라. 아니 저는 그랬어요. 친구야, 넌 주식하지 마라. 너는 그럴 거면 주식을 하마. 아닙니다. 소중한 투자자들에게 아, 그쵸, 그렇게 그쵸. 예. 예,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이제 그 시각을 조금 이제 안정시키거나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네. 월모브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그래야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MD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제 가이던스가 물론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게 많이 상회하진 않아가지고 또 약간 또 애매하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올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AMD의 실적 정도면 주가가 시간 외부터 올랐어야 돼요.
근데 어제 심리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린라이트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캐펙스 조금 빨간불 들어왔다. 뭐 AMD가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AMD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서 본인들이 그 투자 금액을 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지금은 포지셔닝이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로 인한 매출이 최근에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엔비디아의 독점이 조금은 무너지고 이제 에이직 반도체,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의 TPU 그리고 아마존의 뭐 트레이니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팔리는구나. 그렇게까지 그런 것들이 팔린다는 건 엔비디아가 못해서가 아니라 AI로 인해서 반도체 칩이 그렇게까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AMD 실적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제 주가가 조금 빠진 거는 아마존에서 AMD랑 아이온큐에 대한 지분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괜히 어제 분위기에 뭐야 아마존이 AMD 팔았대 이러니까 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다 끌어올리고 장중에 계속 끌어올리고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 심리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막 아무리 자료를 갖고 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주식시장 앞에서 나의 머리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서 네. 이 심리가 지배하는 장이 참 우리가 버티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네. 근데 덕분에 HBM과 이 AI 반도체의 나비 효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AMD의 실적이 어필이 되고 데이터 센터로 많이 매출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HBM도 계속 늘어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주가를 장중에 많이 끌어올렸던 배경도 HBM4를 50% 넘는 가격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HBM4의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DRAM의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사실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라는 회사의 DRAM 생산 라인이 5개 정도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한 2개를 HBM을 할당해서 거기서 막 생산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3개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디램 남은 2개의 라인이 이게 그 공급 부족이 되면서 얘네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른 이걸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자꾸 올라가네. 생산 라인도 줄어드네. 그럼 더 사야겠다. 그쵸. 라고 하면서 그 재고 축적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이번 달에만 30% 올라갔다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받죠? 그래? 나 상관없어. 그럼 나 HBM 라인 늘릴게.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연기까지 하시는 왜 5개 중에 4개를 HBM 라인을 늘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반 디램 생산하는 라인은 1개밖에 안 남는. 그럼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심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저러다가 디램 가격 떨어지면 이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갑자기 떨어지겠네? 디램이 근데 수요가 뚝 떨어질 상황이 향후 지금은 과연 1년 안에 펼쳐질까요? 제가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저건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들은 건데 지금은 일부 가수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글로벌 인터뷰를 통해서도 네. 말씀을 드렸죠. 5개가 필요한데 이거 더 빨리 받아야 되니까 10개를 주문을 해놓은 맞아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고 축적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서 그쵸. 가격이 조금 가수요로 뻥튀기 된 것도 일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뭐 일어나서 봤는데 디램 가격 또 올랐네. 오늘 삼성전자 또 사. 이런 상황인데 그 로직이 어느 순간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느 순간이 이제 언제 나오게 될지 우리가 계속 이제 맞아요. 눈여겨봐야 하는데 네. 쉽사리 지금 당장 올 상황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덕분에 오늘까지의 결과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간밤에 또 10% 폭등했습니다. 이거 자료 보여주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시게이트 주가 10% 넘게 또 폭등했습니다. 신고가죠. 네. 이거 신고가 보고 있으면 뭐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요. 예, 그냥 어제가 기회였나? 그게 팩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AI 랠리를 다 이끌었습니다. 아이렌, 사이퍼마인 같은 이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주가가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블룸에너지, 이거는 진짜
안 빠지네요. 10% 폭등. 셀레스티카 역시 6% 상승. 버티브 홀딩스도 5.7% 냉각 공조 시스템이죠. 크레드 테크놀로지 도대체 그 전선의 효율이 어느 정도나 좋길래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좀 하락을 했어요.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노출했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죠.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플랫폼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현재 10%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문제로 인해서 가이던스 월별 가이던스를 분기별 가이던스를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감이 계속 좋아. 그러면은 주가를 이렇게 쫙 밀어올리기도 하는데 너네 살짝 꺾였어? 이러면 이렇게 바로 보내기도 해요. 주가 급락으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1조 달러, 일론 머스크 CEO 1조 달러 패키지가 과연 통과가 될까? 지금은 일단 통과되는 쪽으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죠? 4% 넘게 상승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보시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 CEO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과연 이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될까? 뭐 이래저래 뭐 하지 말자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찰스 슈왑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줬습니다. 찰스 슈왑이 어쨌든 증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액자산가들이 뭐 일부 비판을 했대요. 이거 동의하지 마라. 너네 동의하면 내가 찰스 슈왑이랑 거래 안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슈왑은 그래도 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 보시면 90%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 생각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이벤트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 또한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 와중에 좀 호재성으로 들려졌던 게 이제 나사 국장을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다가 그게 잘리면서 둘이 완전 척을 졌잖아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근데 그걸 다시 등용했더라고요. 그분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았나 봐요. 딱 1년 전 상황으로 다시 둘의 케미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트 귀엽죠? 하트, 우주, 미국, 예,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둘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지금 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또 이런 날 또 중소형주가 또 급등을 하길래 태양광. 태양광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가 이거 구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인피니온이라는 기업이랑 전력 그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효율 AI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2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 급등을 했고요. 게임주도 올랐더라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18% 광고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AI로 인해서 광고 매출 상승. 어제 네이버 실적도 좋았더라고요. 이런 것들 확실히 플랫폼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비안도 사실 실적이 막 그렇게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예상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23% 폭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크라토스 굳이 따지면 어제 실적 발표한 게 좀 악재였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을 드러냈나 봐요. 14%. 그리고 양자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가 좀 궁금한데 혹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아이온큐. 아까 다 펼쳐놓기는 했거든요. 네. 아이온큐 지금 제가 화면 현재 잠깐 주가 꺼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57달러. 사실 아이온큐 실적이 뭐 그렇게 나는 회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다는 게 긍정적인가 봐요. 요거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3분기 실적. 아이온큐 3.2% 상승하고 있어서 다시 양자 쪽도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엠러빗,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팔란티어 그 이슈만 아니었으면 원래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퀄컴이네요. 퀄컴이 1.8%. 사실 퀄컴은 AI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가 좀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ARM이 그래도 커버해 줍니다. 4% 상승하고 있고. 자, 그리고 로빈후드 0.6%. 로빈후드는 어제까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근데 피그마도 올라오네요. 3.7%. 그래서 숨죽여 있던 성장주들이 다 올라온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일 실적은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D-Wave 퀀텀 양자 기세 좋게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비스트라 에너지, 사운드하운드 AI,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원전주죠. 네. 다 AI 연관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침체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저는 구글이 차라리 우리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겠다.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주 가려면 우주선도 필요하죠. 거기 데이터 센터 또 만드는 뭔가 뭐 관련한 회사도 있을 거고 태양광 그쵸. 이제 예. 뭔가 이제 그것도 말 되기는 해요. 우주로 가는 네. 우주까지 가는 그 그런 우주 가는 게 AI가. 그거더라고요. 태양에 가깝게 가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라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전화 공전화 이러면서 이제 태양이 보였다 하니까 차라리 우리 태양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에너지 받겠다.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뭐 알아서 하겠죠. 갑자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AI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자리 잡았는데 뭐 계속 이런 버블 논란은 있었다 없었다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이제 중심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